안녕하세요. 영재랑 기초의 문법 실전 문제 중구편 제12장 전치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전치사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전치사 동작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치사는요. at, on, in. 잠깐만요. 보시면 첫 번째 at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t은요. 특정한 시각이나 때의 한 순간. 그 샤프한 그 순간을 나타낼 때 at을 씁니다. 그래서 how about meeting here at 9 o'clock sharp. 자, 여기 물음표죠. 죄송해요. 자, 어때? 뭐가 어때? 만나는 게 여기서 9시 정각이 만나는 게 어때?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한 시간을 나타내고 있죠. 그 시각을 나타낼 때는 at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문 보시면은 at the time, 그때에 혹은 at this time of the year, 그 매년 그때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at을 쓴다라는 거죠. 그 밖에 교재에 보시면은 at Christmas at 9:30 혹은 at night, at noon, at midnight, at dawn 등이 있죠. 이러한 표현들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정한 시각이나 때의 한순간에는 at을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on입니다. on 같은 경우는요. 날짜, 요일, 특정한 날을 나타낼 때 씁니다. 그래서 보시면 he held a party. 그는 파티를 열었다 for her. 그녀를 위해서 on Christmas day. 크리스마스 날에 해서 이때는 on을 쓴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앞에서 보시면 at Christmas가 있었고 on Christmas day가 있어요. 차이는 뭐냐? at Christmas 하면요. 그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해서 그렇게 나타내는 거고요. on Christmas day 하면 바로 그날, 크리스마스 날 해서 나타나는 거니까 비교하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특정한 날에는 on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on July 10. 그러면 7월 10일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on a fine day, 어느 화창한 날에 find가 아니죠. fine, 2로 바꿔주세요. fine day, on a fine day, 화창한 날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다른 예들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on my birthday, on that evening, 그 다음에 뭐 on the morning of April 5th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정한 날이나 날짜, 요일 앞에는 on을 쓴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세 번째 in입니다. in은요. 년, 월, 계절, 비교적 긴 시간에 나타낸다. 자, 비교적 긴 시간에 보다는요. 년, 월, 계절 꼭 알아두십시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in 1950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in March, in winter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요. 년, 월, 계절 앞에는 in을 쓴다. 기억하십시오. at, on, in 비교하시고 반드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시간 전치사 다른 것들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왜? 의미는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씩 다른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in과 within입니다. 자, in 같은 경우는요. 좀 시간이 지나서 후에라는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세요. 그래서 주로 미래 시제랑 같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I promise that 나는 약속한다 that year를 I will visit you again in a month. 한 달 후에 너를 다시 방문할 거라는 걸 약속한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in은 어떻다고요? 약간 시간이 지나서 시간의 경과를 나타낸다. 자, 그럼 within은요? within은 뭐뭐 이내에. 자, in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within은 시간의 한정, 뭐뭐 이내에. 그래서 you must finish this project. 너 이 프로젝트를 마쳐야 한다. within a week. 일주 이내에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in은요 후에, within은 이내에. 구별하십시오. 그 다음에 from과 since입니다. from은요, 뭐뭐로부터 라는 뜻을 가져요. 그래서 시작된 시점을 나타내는 거죠. 언제로부터. 그래서 보시면 they worked hard. 그들이 열심히 일했다. from morning, 아침부터 till night, 저녁까지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from은 뭐뭐로부터 라는 시작의 기점을 나타낸다. 그래서 완료형과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참고를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since는요, 이거는 from과 반대로 현재 완료와 함께 쓰입니다. 어떤 의미냐? 뭐뭐 이래로, 뭐뭐부터랑 이래로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래로라는 의미로 해서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동작이나 상태가 쭉 계속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since 1999 1999년 이후로 이런 표현 많이 봤었죠. 그런 식으로 이래로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I've been doing this work. 나는 이 일을 해오고 있다. since last summer. 지난 여름으로부터 여름 이래로 계속 해오고 있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from과 since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비교할 대상은요. before가 after입니다. 보시면 짝을 이루는 거예요. before는요. 뭐 전에, after는 뭐 후에. 이해되시죠? 이거는 많이 보셨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we left for the airport. 우리는 공항으로 떠나야 한다. before sunrise. 자, 해가 뜨기 전에 라는 의미를 갖는 거죠. after는요. 뭐 후에. 그래서 보시면 they often play baseball. 그들은 종종 그 야구를 한다. after school. 학교 후에 방과 후에라는 의미를 갖는 거죠. 자, before가 after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자, 그 다음 for, during, through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혼동이 많이 되십니다. 지금 구별하도록 할게요.
for도 마찬가지로 뭐뭐 동안의 의미를 갖고요. during도 뭐뭐 동안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for 같은 경우는 약간 특정한 숫자가 포함된 기간에 많이 사용이 됐고요. during은 좀 특정한 기간입니다. 아까는 숫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예문에는 for a long time이라고 했는데 뭐 for 3 days 이런 식으로 살 때 숫자가 포함된 기간에 많이 쓰고요. 그리고 그냥 어떤 동안에 막연하게 for a long time 이럴 때는 for를 쓰는 거죠. 하지만 during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동안이라고 쓰지만 for에 비해서는 약간 특정한 시간. 보시면 during vacation 아니면 during your absence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기간을 나타낼 때 during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for과 during은 꼭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through는요. through는 기간 내내 그 기간 내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계속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동안은 아니고 그 기간 내내라는 의미. 내내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through. 자, 그러면 we walked through the night. 우리는 밤새 내내, 밤새도록 걸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for, during, through. 구별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till과 by.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혼동이 많이 되세요. 보시면 till, 뭐뭐까지라는 표현이고요. by도 뭐뭐까지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의미가 어떻게 다르냐? till은요. 동작이나 상태의 계속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you waited for you, she waited for you. 그냥 너를 기다렸어. till 5 o'clock. 5시까지. 그러니까 아까부터 계속 5시까지 쭉 기다린 거예요. 그때는 till을 쓰는 거고요. by는 그때까지는 그때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you have to finish this work. 너는 일을 마쳐야 한다. By the end of this month. 이달 말까지는 마쳐야 된다. 이때는 그때부터 쭉 해온 게 아니라 그때까지는 딱 마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by는 완료가 포함이 되는 거고요. till은 계속을 나타내는 겁니다. till과 by. 지금은 이렇게 보면 알겠다 하지만 나중에 굉장히 헷갈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꼭 구별하십시오. till 계속, by는 완료까지. 아셨죠? till과 by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장소를 나타내는 전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at과 in과 on입니다. 그렇지만 의미는 달라요. 장소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장소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at은요, 약간 비교적 좁은 장소나 지점입니다. 아까도 at도 어땠어요? 시간에서도 보시면은 시간에서도 약간 특정한 시간일 때의 한순간을 나타내주죠. in은 약간 비교적 긴 시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소에서도죠. at은 약간 비교적 좁은 장소, in은 비교적 넓은 장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보시면은 do you prefer to work at home or in the office? 집에서 일하는 게 좋니? 아니면 오피스에서 일하는 게 좋니? 라고 묻고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at은 약간 비교적 좁은 장소나 지점. 그런데 이것도 약간 상대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치한다라고는 볼 수가 없으세요. 뭐 약간 어떤 때는 in the office 쓸 때가 있고 at the office 쓸 수도 있고 약간 그 문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또 기억을 따로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예문 볼게요. at the hotel, 그다음에 at 32 West Side, 혹은 at work, at school, at home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in입니다. in은요 뭐뭐에라는 뜻으로 나라, 도시 같은 비교적 넓은 장소나 지역을 쓴다. 그래서 there are many things not to believe in the world. in the world 많이 보셨죠?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 in Korea, in Seoul 이런 식으로 나라, 도시 앞에 쓴다는 거죠. 자,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럼 세 번째 on입니다. on은요 뭐뭐 위에라는 뜻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표면이 접촉된 상태에서의 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는 표현이 on the street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문 보시면 there are some pictures, 사진들이 있다. 어디에? on the wall, 벽 위에, 그러니까 벽에 붙어있는 상태죠. 그래서 on은 뭐뭐 좀 접촉된 상태에서의 위를 나타낸다. 그래서 다른 예를 보시면 on the hill, on the wall, on the ground 등이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문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비교해서 보도록 해야죠. 자, 장소 전체를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를 나타내는 세 개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on이 있고요, over에 있고 above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이거를 보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페이지 77페이지 보시면은 저희가 핵심 노트에 그림 그려놨죠? 이걸로만 알아두셔도 충분하세요. on, over, above, 그다음에 beneath, under, below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부터 보도록 할게요. on부터 볼게요. on, 위에라는 뜻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접촉된 상태 위에서 위, 이거는 바짝 붙어있는 거죠. on, 그래서 on the road, 길 위에 지폐를 발견했다. 자, 그럼 over는요 바로 위입니다. 약간 좀 떨어져서 지표면에서 약간 떨어진 위. 그래서 the horse jumped over the fence. fence를 약간 넘어서 갔다라는 거죠. 그 다음 above는요 그 더 위입니다. over보다 더 위쪽. 그래서 they watched the sun rise above the horizon. 지평선 위로 해가 뜨는 것을 보았다는 표현이죠. 이해되시죠? on,
over, above 이 순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를 나타내는 거 봐야죠. 아래를 나타내는 거 보면 beneath, under, below 마찬가지 기억하세요. beneath 맨 밑에 붙어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떨어진 거 under, 그 다음에 below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beneath, 아래라는 뜻으로 표면이랑 접촉된 상태에서의 아래. 그래서 he attached the gum, 그는 껌을 붙였다. beneath the desk, 책상 바로 밑에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under는요, 약간 바로 아래, 지표에서 약간 떨어진 아래입니다. 그래서 I used to take a rest under the tree. 그러니까 그 표면이라는 것이 꼭 땅바닥은 아니세요. 어떤 지점에서 아래인 거죠. 어떤 그 기준점에서 아래입니다. 그래서 I used to take a rest. 나는 휴식을 취하곤 했다. under the tree. 나무 아래서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더 밑이다. 그 under보다 더 밑이다. 그래서 보시면은 we watched the sun sink below the horizon. 지평선 아래로 해가 지는 것을 보았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beneath, under, below 표현 그 순서대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장소 전치사의 비교. 자, 이거는요 제 짝을 이루는 것들끼리 해서 또 비교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앞을 나타내는 거랑요 뒤를 나타내는 거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앞을 나타내는 건 in front of고요, 뒤를 나타내는 건 behind입니다. in front of 뭐뭐 앞에, behind 뭐뭐 뒤에 구별하십시오. 그래서 the man in front of me, 내 앞에 남자는 asked polite, 굉장히 정중하게 물어봤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in front of 뭐뭐 앞에 외워두세요. 그다음 behind, he was watching us behind the door. 그는 문 뒤에서 우리를 보고 있었다라는 표현이죠. 문 뒤에서, 뒤에서 뭐다? behind. 앞과 뒤 기억하십시오. in front 앞, behind 뒤. 자, 그럼 옆을 나타내는 표현은요. by, beside, next to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보시면 by는요 곁에, 옆에라고 해서 약간 근접한 위치세요. 그래서 by the seaside, 그러면 해변 옆에, 그러니까 해변가에라고 해서 근접한 위치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beside는요, 아까 by는 뭐라고 했어요? 근접한 위치라고 나타낸다 그랬죠? 근데 beside는 분명하게 바로 옆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바로 옆. 근접한 게 아니라 분명하게 딱 옆에. 그래서 I found there was no one beside me. 내 옆에, 내 바로 옆에 아무도 없다는 걸 발견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next to, 이거는요 옆에 위치하는데 순서상 바로 다음이라는 걸 강조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he was standing right next to me, 내 바로 옆에 서 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next to는 순서상 다음 순서에 해당하는 옆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by, beside, next to 똑같이 옆에라는 의미지만은 그 의미가 약간씩 다르다라는 거 꼭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비교할 대상은요 사이를 나타내는 뭐뭐 사이. 그런데 between과 among 다릅니다. 어떻게? between은요 둘 사이, 둘 사이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among은 셋 이상에서 among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between 둘, among 셋 이상. 아시겠죠? 자, 우리가 twin 하면 뭐예요? twin 하면은 쌍둥이를 얘기하죠? 그렇게만 생각해서 그냥 between 하면 둘, 그 다음에 나머지는 among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외웠거든요. 그래서 between과 among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방향 전치사입니다. 자, 보시면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into, 안으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반대는요 out of,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시면 we'll run away, we'll run away far, 우리는 멀리 도망갈 것이다. into the woods, 숲 속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out of는요 안에서 밖으로입니다. out of here 많이 들어봤죠? 여기서 나가 이런 식으로 할 때 예를 보시면 he stopped the engine, he stopped the engine, 그는 엔진을 멈추었다. and got out of the car, 그리고 차에서 나갔다는 얘기죠. 차의 밖으로 나갔다. 그래서 out of 뭐뭐 밖으로 해서 밖으로 이동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into와 out of 구별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많이 보신 거죠? up과 down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up은 위로, down은 아래로. 그래서 we walk up the stairs to his office. 그는 그 사무실로 계단을 걸어갔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down은요 반대로 아래인 거죠. She raced down the stairs. 그녀는 계단 밑으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up과 down 구별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비교할 대상 볼까요? 비교할 대상 보시면은 세 번째 from, to, for, forward. 여기 forward 빠져있죠? 자, 네 가지입니다. 자, from은요, 뭐뭐에서부터. 아까 시점을 얘기할 때도 from이 어떤 뜻이었어요? 뭐뭐에서부터라는 뜻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방향을 나타낼 때도 from 하면 뭐뭐로부터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they walked back home. 그들은 집에 걸어 돌아왔다 from the station.
스테이션으로부터 역에서부터 집으로 걸어왔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역으로부터가 되는 거죠. from 뭐뭐로부터. 여러분들 편지 쓸 때 많이 쓰죠. from Lauren 이런 식으로 해서 로렌으로부터 쓰죠. 그 from이세요. 자, 그다음 to는요. 뭐뭐에게 편지 쓸 때 마찬가지죠. to 누구 쓰죠? 누구에게 많이 얘기하죠? 이때 to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구에 뭐뭐로 그래서 도달점을 나타내거나 무슨 쪽으로 방향을 나타내는 거죠. Something dropped to the floor. 어떤 것이 떨어졌어요. 어디로? To the floor. 바닥 쪽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from과 to 반대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from은요 뭐뭐에서부터 뭐뭐로부터, to는요 뭐뭐에게 뭐뭐로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for는요 뭐뭇을 향하여 라는 표현을 가집니다. 그래서 주로 목적지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train for Boston, 버스턴으로 가는 트레인은 2시 45분에 떠날 거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for는 뭐뭐를 향하여 라는 의미 갖고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toward도 마찬가지로 뭐뭇을 향하여 라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they ran toward the river. 그들은 강을 향하여 뛰어갔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이때 toward 같은 경우에는요, 목적지라기보다는 그냥 그쪽을 향하여 가는 운동의 방향을 얘기하는 데 초점이 두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점의 도달 여부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from, to, for, toward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나눌 상황 보시면 along, across, through입니다. 자, 보시면 along은요 무엇을 따라서 라는 표현이 있어요. 무엇을 따라서. 그래서 한쪽 끝에서 다른 한쪽 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세요. 그래서 we'll take a walk. 우리는 그 산책을 하고 싶다. 뭘 따라서? along the tree. 길을 따라서 길 한쪽 끝에서 저 끝으로 이렇게 따라서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along the street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across는요 횡단하는 거예요. cross 횡단해서 가로질러 뭐뭐 건너편에. 그래서 he would be the only person. 그는 유일한 사람일 거야. who can swim across the Pacific. 태평양을 건너갈 수 있는 횡단해서 수영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 거야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across 건너서 횡단해서 라는 의미 가집니다. 자, 그리고 through는요 무엇을 관통해서 무엇을 통해 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I like to drive. 나는 운전하고 싶다. through Canyon Safari. 캐니언 사파리를 통과해서 관통해서 운동하고 싶다. 이럴 때는 through를 쓴다는 거죠. along 따라서, across 가로질러서, through 관통해서. 이해되시죠? along, across, through 또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 크게 공통점은 없지만 이렇게 묶어서 많이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along, across, through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보시면은 기타 전치사죠? 자, 아까처럼 이렇게 딱딱 묶어질 수는 없는데 기타 다른 것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with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전치사죠? 어떻게 쓰이냐? 지금 크게 두 가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뭐뭐와 함께 with me라고 해서 많이 쓰죠? 동반의 의미를 가집니다. I had a nice day. 나는 좋은 날을 가졌다. with George. 조지와 함께. 이런 식으로 동반의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가지고 라는 도구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I can write a letter with a pen. 이런 식으로 펜을 가지고 라고 해서 with를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예문에는 with your own eye. 너의 눈을 가지고 그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with 무엇을 가지고 도구를 나타낼 수도 있다. 동반과 도구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 알아볼 거 by입니다. by도 굉장히 의미가 많죠. 무엇으로,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할 때 by bus 이런 식으로 해서 교통수단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전달의 수단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contact us by email. 이메일로 우리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표현이죠. by email. 자, 전달의 수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동태에서 많이 봤던 거죠. by 뭐뭐에 의해서. 그래서 by him 그에 의해서 the secret was reveal. 그 secret이 reveal 됐다. 뭐예요? 공개됐다. 그 누설되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by him 뭐뭐에 의해서 수동태에서 사용된다. 자, 그래서 교통수단 나타낼 수 있고요. 전달수단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동태에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by bus, by email, by him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세 번째 in입니다. in 같은 경우는요. 무엇으로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there was a picture in all. 오일로 그려진 유화로 그려진 그림 오일로 그려진 그림이 유화잖아요. 그 유화가 있다. 어디에? on the wall. 벽에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in은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 무엇을 입고 있는 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that woman in black. 자, 그러면 그
까만색 안에 여자가 아니라요. 이거는 까만 옷을 입고 있는 그 여자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in black 이런 식으로 해서 무엇을 입고 있는 이라는 의미로 착용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with, by, in 여러 가지 뜻 살펴봤고요. 요것도 꼭 구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타 전치사 두 번째 묶음입니다. 자, 보시면은 첫 번째 about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뭐예요? 뭐뭐에 관해서라는 거였죠? 그래서 we were talking about new program. 우리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의미세요. 뭐뭐에 관해서. 그거 말고요. 또 대략이라는 의미로 해서 수사와 함께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t seems that 그것은 뭐처럼 보인다. 뭐? She is about my height. 그녀가 대략 내 키 정도로 보인다. 여기서는 대략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about 3 hours 약 3시간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bout이 대략 어림잡아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like입니다. like는요 좋아하다 동사 말고 이렇게 전치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 전치사 의미는 어떻게 되느냐? 뭐뭐와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s와 의미가 비슷한데 like는 비슷한 거고요. as는 똑같은 겁니다. 구별하시세요. 그래서 I'd like to have a job. 나는 직업을 갖고 싶다. 어떤 직업? Like a professor. 교수 같은 종류의 직업을 갖고 싶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뭐처럼이라는 의미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Doesn't she look like a princess? 그녀는 공주처럼 보이지 않니? 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뭐와 같은 아니면 또 뭐뭐처럼 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as예요. as는요 뭐뭐로서의 의미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자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I take care of her. 나는 그녀를 돌본다. as a private tutor. 그 개인 지도 교수로서, 그러니까 과외 선생님으로서 그녀를 돌본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as 뭐뭐로서 자격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like과 비교했었죠. 뭐뭐와 같은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동격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주로 such as랑 쓰이는데 그냥 as로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some expert as a doctor, 닥터 같은 어떤 그 전문가들이 need 필요로 한다. to be more aware of new knowledge, 새로운 지식을 더 많은 새로운 지식을 알 필요가 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as 가령 뭐뭐와 같은, 그래서 동격의 의미로 쓸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보실까요? against와 for입니다. against는요 뭐뭐에 대항해서 반대하여 라는 의미를 갖고요. for 같은 경우는 찬성하는 경우입니다. 반대 의미죠. against는 반대하는 거, for는 찬성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So we'll fight against the enemy. 우리는 적군에 대항해서 싸울 것이다. 그 다음에 I vote for James Fuller. 난 제임스 퓨러에게 찬성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시면 마지막 about, like, as, against, for 정리했습니다. 자, 오늘 너무너무 많은 전치사를 다 정리를 해보셨는데요. 하나하나 다시 꼼꼼히 보시고 그 개념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에서 전치사 문제 정말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전치사는 했을 때 찾을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개념 정리 확실히 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